안녕하세요. 데이븐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영상을 제가 2월 26일 날 찍고 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찍는 게 아니라 되게 일찍 찍는 편이죠. 그만큼 뭐 변동이 생겼다니까 그죠? 제가 요때 찍을 때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조준파동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Y파동 하락으로 생각하고 생각했던 이 박스 행보 안쪽이니까 일단 롱을 좀 한번 더 도전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 현물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현물 나머지 1차 좀 남았던 거 30% 정도 1차 50% 2차 50%인데 1차 50% 중에 이 중에 한 30% 남아서 한 35%에서 한 38% 정도 사고 나머지 한 10% 정도 이 안에 짧게 남아서 더 추매를 하겠다 했었죠. 그리고 이 올라가는 게 조금 애매하게 올라가서 이게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라가는 게 조정파동이라 가지고 한 번 더 비벼서 떨어져 주면 내지 한번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면서 롱 타점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여기 내려왔을 때 롱을 치겠다. 특히 요 코존 안에서 돌아갔을 때 롱을 치겠다고 요때 여기 치겠다고 했었죠. 실제로 여기서 롱을 좀 받았었어요. 요거는 뭐 요전 라이브 할 때 저 보여드렸었고요. 이더리움 샀었습니다. 저는 이더리움하고 알고랜드 조금 샀었어요. 알고랜드랑 이더 사고 아직 안 팔았어요. 이때 안 팔았는데 트럼프 때문에 빔 올라와서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 2, 3, 4, 5, 1, 2, 3, 4, 5로 A, B, C로 끝날 건지 또는 1, 2, 1, 2, 3로 올라갈 건지 또는 연장으로 올라갈 건지 세 가지로 나눠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 충격파도 다시 한번 충격스럽게 올라가기에 사고가 만들어져서 5, 3, 5 ABC로 해서 한 번 더 하락하든 또는 Y파동 올라가든 비벼지든 어떻게 됐든 조정파동으로 끝날 건지 그러지 않다 그러면 이 시작점 세 번째 시작점을 깨지 않았다 그러면 올라갈 건지 나눠질 줄 알았어요. 여기 썼던 거는 그래서 계속 홀딩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떨어졌을 때도 현물이라 들고 있었어요. 다행히 선물은 이것도 뭐 다 보여드렸죠. 선물은 수익이 조금 났어요. 하락은 먹지는 못했고요. 좀 농 같은 거 조금 먹고 또 수익은 다행히 잘 났어요. 이때도 어제 올라가기 전에도 세 가지 하락에 롱 타겟 돼서 롱 좀 타서 전 참고로 여기서 익질했습니다. 이까지 먹지도 못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까지 올라가 있더라고. 트럼프가 뭐 친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말 하고 올라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요 현물은 요때 잡겠다 해서 요때 영상 찍고 내려오면 내지 한번 상승 다면 뜨니까 채널 하나에서 롱 잡겠다 해서 선물이란다. 현물 이더리움하고 알고랜드 좀 샀었고요. 알고랜드 아직까지 한 17% 플러스인데 이더리움은 지금 마이너스 어제 20%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되게 마이너스 중이에요. 제가 이더를 요때 한번 사고요. 요때 한번 사고요. 그 다음에 요때 샀나요? 여기인가? 요거 샀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평단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1배 롱도 쳤거든요. 1배 롱도 쳐서 요때 익절 못해 지금 마이너스 중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3% 되겠네요. 그 평단이 이 정도 돼가지고 이더리움 평단이 현물 평단은 여기고요. 선물 평단은 여기였는데 지금 선물은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근데 이거 50% 일단 진입했습니다. 제 계획은 비트가 메인 관점이 조정파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올라가든 아니면 이길 만큼 실패한다면 이길 만큼 빠지든 이게 메인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가 메인이었어요. 실패해도 올라갔다 떨어질 거야가 메인이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떨어졌고 그 이후 반등도 잘했다 싶지만 세가지스럽게 올라가고 어제 나스닥 특히 어제 나스닥이 한 4% 정도 하락했었어요. 4% 정도 하락하면서 비트가 12% 하락으로 큰 하락을 해서 어제 올라갔던 거 그대로 다 뱉었네요 보니까. 이게 못 찾다 뭔지 모르겠네. 일단 조정 파동으로 했던 저점 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내려온 게 세 가지잖아요. 조정이잖아요. 그럼 올라간 게 이 파동에 대한 공허만큼 올라갔죠. 그러면 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뻔한 거죠. 일단 제가 생각했던 메인 시나리오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저는 조정 파동으로 올라가서 조정으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비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시즌을 종료할 거다. 이게 메인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바로 원웨이로 여기까지 내려갈 수는 없고 이게 조정이니까 올라갔다가 실패한다면 이런 데서 특히 이런 데라 되겠죠. 이런 데서 저항받고 한 번 더 이기는 만큼 빠져서 여기를 갈 수 있는 게 서브 시나리오다. 그래서 현물을 여기서 그래서 1차도 다 완료하고 2차 현물은 무조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사겠다. 그래서 2차 현물은 아직 50% 시드는 남겨놓은 상태고요.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은 제가
포지션을 데이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짧게 치는 스타일이라 선물은 없고요. 현물은 여기서 샀던 거 아직 갖고 있고 마이너스 중이고 내려오면 50%더 살 계획이고요. 저는 현물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이렇게 큰 시총 큰 것만 건드리는 편이라 선물도 비트코인만 하고 잡치려한 건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조금 더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더는 지금 한 5억 정도, 5억보다 조금 모자리게 샀고 여기 내려오면 한 5억 정도 더 사서 50% 이더리움만 두 번 나눠서 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알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또 좀 시총 큰 이런 어제 뭐 솔라나나 XRP나 에이다 이런 것들은 50%씩 올라가서 아직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그죠? 올라간 거 아직도 다 뱉진 않았네요. 그래서 뭐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은 여기서 일자 샀다 그러면 저는 존버할 것 같아요. 또는 뭐 본전에 자르고 요 다시 사든가 선택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조정 파동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조정으로 이러면 일로 한번 떨어질지 다시 한번 비빌지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나눠지는 차트. 이건 또 공동쇼시겠죠. 여기서 뭐 좀 비중 줄이시든가.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실패한다 그러면 이 조정이 끝난 거죠. 끝났으면 이 길만큼 한 번 더 바로 빠지겠죠. 두 개 중 한 개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공동 농구간이에요. 그래서 롱을 조금 받는 게 조금 유리한 장입니다. 손절이 정해져 있으니까 롱이 받는 게 유리하고 현물은 어떻게 됐든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건 안 잡을 수 있는 만큼 다 잡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또 기다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관점이 그때 이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이런 세 가지로 끝나면 다시 올라가든 실패한다 그러면 이 근처에서 받고 떨어지겠다. 제가 2월 26일 날 마지막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올려드렸죠. 저는 올라가는 게 메인 시나리오라 받았던 거고 왜 50%만 받았냐면 실패하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 버렸네요. 그리고 급하게 떨어졌네요. 실패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실패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돼도 아직 좀 결과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좀 다시 올라가 줄지. 그래서 뭐 3월 7일 날 뭐 트럼프 아저씨 또 뭐 어떤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한다면서요. 그때 뭐 좋은 얘기를 한다면 다시 올라갈 거고 별 얘기 안 한다면 내려가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하락은 나스닥 때문에 하락한 거야. 이때 라이브 할 때든 뭐 시장 때 똑같이 얘기했었지만 나스닥이 아마 여기서 만약 고점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여기서 이걸 치러 갈 건데 이걸 치고 반등을 성공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하단 박스가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때 얘기했었죠. 치고 난데 반등 실패하고 그대로 빠졌어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에서 하락한 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지금 명확하죠. 완벽하게 시간축이 똑같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얘가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했을 때 비트가 같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비트가 많이 못 올라간 상태에서 얘가 다시 한번 내려갔을 때는 비트는 흐를 거예요. 반대로 얘가 V자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비트도 다시 그대로 다시 많이 올라올 거예요. 또 나눠지겠죠 앞으로. 그럼 나스닥이 결정 짓는 거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서 이거 깨지면 이까지 내려갈 거라 했는데 내려가는 형태가 이렇게 떨어서 이렇게 갈 건지 이 박스를 만들 건지 실패하고 바로 떨어질 건지 이랬는데 실패하고 바로 떨어지는 케이스였네요. 또 요 상황에서 많이 반등했는데 실패하면 또 떨어져요. 또 어디만큼 이 길이만큼 또 떨어지는 거 파동의 원리입니다. 분출한 만큼 조정이 똑같이 빠져요. 자 그러면 이 트렌드가 몇 년 동안 올라갔던 이 트렌드에 대한 하단에 깨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 깼을 때 세 가지 파동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 이게 다시 저항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큰 수렴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ABC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왔을 때 비트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반등하든 또는 행보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트가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어요. 요거 나스닥이랑 좀 같이 견주면서 하시고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메인 관점은 세 가지 파동이라 올라갈 거야였는데 올라간 게 또 조정으로 실패했어요. 내려오는 거랑 똑같아요. 조정이니까 내려가봤자 올라갈 거야. 내려가봤자 올라갈 거야. 내려가봤자 올라갈 거야인데 올라가려면 충격 파동이 필요한데 조정이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Y예요. 그럼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떨어질 건지 또는 이렇게 올라갈 건지 나눠질 거라고요. 좋진 않아요. 상승 입장에서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고점 패턴이 나온 상황에서 조정을 내렸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조정이다? 좋지 않죠. 왜?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런 트렌드를 뚫고 특히 시작점을 뚫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고 올라가도 Y 파동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거예요. 아마. 눌림이 나올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나눠지겠죠.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제 메인 관점은 이 세 가지 파동이라 올라갈 거였는데 이 상승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메인 관점을 계속 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현물을 여기서 올라갔을 때 비중을 반을 줄일지 말지는 올라가주면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한다면 그냥 존버하는 거야. 물려 있는 거죠. 뭐 50% 물려 있고 고통받다가 내려면 50% 사서 평단 내리고 여기 뭐 그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올라갔을 때 다시 반 줄여서 현금 확보 다시 하고 나머지 다 반으로 들고 가는 방향으로 요렇게 아마 계획을 짤 것 같아요. 선물은 뭐 요런 데서 수십 번 매매를 했고요. 선물은 포지션 잡자마자 좀 파는 편이라 뭐 그렇게 저한테는 뭐 좀 다행히 수익이 잘 났었죠. 요것도 다 보여드렸었는데 라이브 때 보시면 있습니다. 또는 멤버십에 다 올려드려서 있고요. 요거 선물은 짧게 먹어서 나빠지 않았지만 현물이 물렸다는 게 저도 좀 아쉬운데 여러분도 좀 힘내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도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여기서 사서 버티시든가 아니면 아니야 조정이니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한 번 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저처럼 반씩 나눠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가 나오더라도 다 대응할 수 있게 분할로 진입하시든 요렇게 접근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뭐 떨어지는 말든 큰 상관이 있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여윳돈으로 쓰는 거니까 이거 몇 년 동안 내가 혹시나 최악을 대비했을 때까지 뭐 여윳돈을 하는 거니까 떨어질 때 속은 아프지만 그래도 뭐 큰 상관은 없다 생각하니까 그 정도 돈만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직은 무조건 하락이라는 걸 할 수는 없지만 반등이 세 가지였다. 이건 상당히 부정적이다. 상당히 부정적이다. 조정과 조정이 만났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옆으로 가든가 한 번 더 Y를 떨어져서 올라가든가 이렇게 나누겠죠. 수렴이 나올 건지 또는 Y 하락이 할 건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Y로 다시 올라갔을 때는 비비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되려면 이거를 다시 조정파동 올라갔던 거 이거를 다시 예비실 올라가서 Y파동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다시 하락하든 비벼주든 받치고 올라가든 뭐라도 나오지 이걸 넘기기 전까지는 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 관점이 불리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인 관점이 불리해졌어요.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조금 비중 많이 넣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받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또 올라가는 게 조정파동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오늘 아까 롱 좀 쳤다가 좀 약익자라고 나왔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좀 비리해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여기서 숏을 좀 볼까 생각 중이고 저점 깨면 다시 롱을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떨어지면 일단 롱이 더 유리하니까 롱을 좀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롱은 근데 강한 하락일 때는 저는 알다시피 롱을 바로 잘 안 잡고요. 떨어지다가 반등하면 내림롱을 좀 치는 스타일이고요. 이럴 때 제가 계속 계속 돌파숏을 차라고 했는데 이런 강한 하락 이후 수렴파동이 났으면 그 방향으로 다시 빠를 때 요 돌파로 손절 웬만큼 잡고 돌파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때 똑같은 소리 했었죠. 요때 똑같은 얘기 했었죠. 쌍수도 마찬가지예요. 돌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설픈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꺾었을 때는 되돌림이 상당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데서 매매하실 분들은 돌파로 들어가시고요. 이제는 차트가 좀 누워야 될 텐데 일단 하락에 대한 트렌드는 뚫었는데 올라가는 게 좀 조정스럽네요. 올라가주면 조정파동 같은데 내려와 줄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더 비벼줄지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메인 관점 여기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현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려오면 다시 롱 탈 거라고 50분 남겨놨다 했죠. 올라가면 비중 반 줄여놓고 리스크 관리 좀 할 거고요. 내려오는 게 충격스럽다 싶으면 도망갈 준비할 거고 조정스럽다고 한 번 더 승부 볼까? 비중 줄였던 거 다시 한번 재추입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50%탈 거고요. 존버하는 겁니다. 현물은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죠. 현물은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허리를 이틀 전에 다쳐가지고 지금 계속 병원 다니고 있는데 다들 몸 조심 잘 하시고 어제나 엊그제 라이브를 좀 킬려 했는데 제가 라이브를 못 켰네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서울 여행 갔다 왔잖아요. 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 와서 저녁에 혹시나 잠깐 낄 수 있으면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매매 하시고요. 안전매매 하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이때부터 얘기했습니다. 나스닥 떨어졌을 경우 이거 깨면 이까지 빠질 거라. 요거 깨면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기술적인 반등할 수 있는 자리예요. 기술적인 반등했는데 트렌드에서 실패하고 다시 하락했는데 어제 트럼프가 관세 계속 밀어붙인 데에서 3% 하락한 건데 실제로 고점에서 4% 하락했죠. 그래서 반등했는데 또 만약에 힘이 없다. 어제 엔비디아 10% 빠졌거든요. 야, 이런 큰 주식이 하루 만에 10% 빠졌어요. 삼성전자 30% 빠진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엄청난 폭락이 나왔는데 조심하자고. 나스닥 이래 되니까 뭐 우리나라 뭐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나스닥 요거 만약에 반등 실패하면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럼 트렌드 부서져요.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계속 비비면서 빠질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하락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비트 못 버팁니다. 비트 못 버티기 때문에 요럴 때는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이런 데 바로 살 생각하지 말고 나스닥이랑 좀 견주면서 조금씩 분할로 좀 진입하시고요. 반등했을 때 본전 오면 비중은 무조건 반 줄이시는 거 가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뷰를 생각하는데요. 메인 관점 실패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떨어진다는 거.
아, 떨어지는 게 근데 조정수로서 이거 계속 농보게 할 것 같은데. 요거 좀 난해할 것 같네요. 하여튼 요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